네, 지표와 세계 경제입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당장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확대되다 보니까 증시에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또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도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유로존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과 함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역시 지역별 또 국가별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흐름은 미국과 또 중국, 더불어서 유로존 이런 3대 축이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작년 4, 4분기 GDP 성장률,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주었고, 미국의 작년 4, 4분기 GDP 성장률도 지난 3, 4분기 GDP 성장률의 큰 폭 상승에 따른 반작용으로 전분기보다 다소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의 4, 4분기 GDP 성장률도 최근 하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작년 4, 4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의 블룸버그 기준 컨센서스를 보면 0.4%로서 작년 10월 말에 0.5%에 비해서 마이너스 0.1%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등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유로존 경제 규모의 확대와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유로존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은 다른 지역이나 또 국가들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와 생산 부분의 확대를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존이 당면한 높은 실업률 문제라든지 통화정책의 한계, 그리고 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과 재정 약화로 인해서 정부의 경기 방어 능력이 취약하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유로존 경기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로존 경기 방향성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기대 지수는 작년 11월에 디플레이션 우려와 또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12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에 유로존 소비자 기대 지수는 11월 유럽중앙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1개월 만에 1.8포인트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2012년 11월 이후에 반등 추세를 상당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과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역사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실물 소비 개선 부분, 소비의 개선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비금융 산업 기대 지수의 회복 추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유로존의 생산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테이퍼링 단행에 따른 유로화 약세도 가격 측면에서 유로존 역내 생산 활동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극적으로 회생한 유로존 경기가 올해 더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게도 대외 수요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좀 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려보다는 긍정적으로 무게를 둬도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될 텐데요. 앞서 중국 4분기 GDP 성장률과 함께 이번 주에 또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또 엔저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과 120
20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 있는 예. 그 1970포인트 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지수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일본의 엔화 약세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으로 인한 엔저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앞으로 코스피 향방의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일본은행은 지역경제 보고를 통해서 9년 만에 전국 9개 권역 경기 판단에 대해서 모두 회복이라는 표현을 명기하면서 향후 일본 경제를 상당히 낙관하는 시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강구하고 또 내놓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엔화 약세 가속화에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본 엔화 약세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 대략 3가지 이유에서 중단기적으로 일본 엔화 약세의 가속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과대했다는 인식이 제고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BIS에서 집계하는 일본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82.23으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엔화가 적정 가치보다 대략 18%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일본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금리의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엔화 대비 달러와의 매력도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소비세 인상으로 대외 수지 적자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일본 엔화 약세의 가속화 가능성 중기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이번 통화정책 회의가 엔화 약세 가속화의 트리거가 되면서 코스피에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실제화되기는 다소 좀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오히려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의 추가적인 축소 여부가 일본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